어서 오세요. 교통사고로 쓰러진 진돗개 병원에 안고 가. 치료해준 아저씨에게 벌어진 기적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던 그 개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1챕터 바람 불던 공원. 김한수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2층 거실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같았어요. 아침 7시쯤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다니죠. 하지만 김한수에게는 그저 보기만 하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김한수가 혼잣말을 하며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퇴직 후 3년째 매일 세우는 소소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어요. 월요일엔 등산, 화요일엔 낚시, 수요일엔 영화 보기.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김한수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에나 안부 전화 한 통 받을 뿐이었죠. 김한수는 가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해보지만 결국 그냥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해야지. 김한수가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 기분이 드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가방에 물병 하나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10분 정도 걸으면 제법 큰 공원이 나왔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한수는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할머니, 강아지와 산책하는 젊은 부부, 운동기구에서 혼자 운동하는 아저씨,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한수도 벤치 하나를 찾아 앉았어요.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김한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급한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김한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공원 입구 쪽 횡단보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김한수는 일어나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하얀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진돗개 같아 보이는 중간 크기의 개였는데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주변에 서서 안타까워하며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 불쌍해라. 누가 주인이지?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목걸이도 없네. 길거리 개인가 봐.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김한수는 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개는 숨이 가빠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하게 김한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살려야겠어. 김한수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김한수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동물병원비 만만치 않을 텐데. 누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한수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개는 아파하면서도 김한수에게 몸을 맡겼어요. 마치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듯이 말이죠. 김한수는 개를 안고 근처 동물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챕터 피투성이 개를 안고 병원으로. 김한수는 개를 안고 급하게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랑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개는 김한수의 품에서 계속 가쁜 숨을 쉬고 있었고 흰 털에 묻은 피가 김한수의 옷에도 묻어났습니다. 병원 문을 밀고 들어서자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김한수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개가 차에 치였어요. 빨리 응급처치 좀 해주세요. 곧이어 정미라 수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여기 침대에 눕혀주세요. 정미라가 김한수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김한수는 조심스럽게 개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미라는 청진기를 개의 가슴에 대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호흡은 안정적이네요. 다행히 내장 손상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리 골절과 외상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미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수술이요? 김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뒷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 봉합도 해야 하고요. 정미라가 개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김한수는 개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개는 여전히 김한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계속 김한수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김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계산을 해보더니 대답했어요. 골절 수술과 상처 치료, 입원비까지 해서 대략 1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김한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아껴 쓰고 있는 처지에 18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개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이게 주인이세요? 정미라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목걸이도 없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한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유기견일 가능성이 높네요. 요즘 진돗개들이 많이 버려지거든요. 김한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는 개도 아니고 주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큰 돈을 써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개가 계속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김한수가 결국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생각보다 큰 돈이에요. 정미라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네,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이놈, 눈을 감지 않네요. 정미라는 김한수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수술 준비를 해야 하니까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김한수는 대기실에 앉아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한수는 계속 시계만 쳐다보며 불안해했어요. 괜찮을까?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정미라가 수술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다행히 골절도 깨끗하게 맞춰졌고 상처도 잘 봉합됐어요. 며칠 입원해서 지켜봐야겠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김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오히려 이런 일에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신 아저씨가 대단하세요. 요즘 이런 분 보기 드물거든요. 김한수는 입원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나는 개를 바라봤어요. 하얀 털 때문에 백구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괜찮다. 아저씨가 돌봐줄게. 김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김한수는 퇴직금 통장에서 1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개를 위해 이런 큰 돈을 쓴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들었거든요. 3챕터 하얀 꼬리의 온기. 백구는 수술 후 이틀째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수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백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취 때문에 축 늘어져 있던 백구가 점점 고개를 들고 김한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아픈 거 참아라. 금방 나을 거야. 김한수가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김한수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작은 반응에도 김한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미라는 김한수가 매일 병원에 오는 것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성실하시네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시다니. 김한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이놈이라도 돌봐줘야죠.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개를 데려온다고 하면 반대하실 텐데. 정미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한수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어요. 혼자 살아요.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요. 정미라는 김한수의 상황을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신도 이혼 후 혼자 살아가고 있어서 그 외로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백구가 좋은 친구가 되겠네요. 개들은 정말 의리가 있어서 한번 정을 주면 평생 따라요. 사흘째 되는 날, 백구는 드디어 일어서서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불편해 보였지만 그래도 김한수를 보면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김한수는 그런 백구를 보며 뿌듯했어요. 회복이 빨라요. 의지가 강한 개네요. 정미라가 백구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신원을 확인해 볼까요? 마이크로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네요. 혹시 주인이 찾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미라는 작은 스캐너를 가져와서 백구의 목 뒤쪽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칩이 있네요. 정미라가 놀라며 말했어요. 스캐너에서 삐삐 소리가 나며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번호로 등록 정보를 조회해 볼게요. 정미라는 컴퓨터로 칩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등록자 이름이 윤지성이네요. 주소는 서울 강남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록일이 2021년이네요. 김한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윤지성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정미라가 물었습니다. 김한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021년이면 자신이 투자 사기를 당한 시기와 비슷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주인에게 연락해 드릴까요? 정미라가 제안했습니다. 김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백구가 회복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며칠 사이에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가 아쉬웠거든요. 우선 백구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연락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니까요. 김한수가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네요. 몸이 완전히 나은 후에 주인에게 인계하는 게 맞죠. 그날 저녁 김한수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윤지성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했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백구가 자신과 어떤 인연이 있는 개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한수가 병원에 갔을 때 백구는 더욱 활발해져 있었습니다. 김한수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꼬리를 크게 흔들며 반겼어요. 김한수는 백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아저씨도 내가 보고 싶었어. 정미라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서로 정이 많이 들었네요. 백구도 아저씨만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김한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백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김한수는 백구와 함께 병원에서 재활 훈련도 했어요. 천천히 걷기 연습을 하고 간식도 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백구는 김한수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꼬리를 흔들어 반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백구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깁스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원래 주인에게 연락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4챕터 낯선 이름, 낯선 기억. 정미라는 백구의 마지막 검진을 마치고 김한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말 깨끗하게 나았네요. 이제 주인분께 연락드려야겠어요. 김한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주인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김한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김한수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말이죠. 정미라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지성 님이시죠? 사랑동물병원입니다. 등록하신 진돗개를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돗개요? 어떤 진돗개 말씀이시죠? 정미라는 마이크로칩 번호와 함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 그게요. 몇 년 전에 잃어버린 개네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정미라는 백구의 사고와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구조해 주신 분이 치료비도 다 부담해 주셨고요. 그럼 제가 병원으로 가서 데려가야겠네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윤지성이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김한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일 오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해 주신 분도 함께 계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라는 김한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걔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김한수는 윤지성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한수는 집에서 예전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투자했던 자동 매매 프로그램 관련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고수익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었거든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김한수는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윤지성. 투자자 명단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수익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투자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김한수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만났던 젊은 남자였거든요. 설마 그 사람일까? 김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정말 그 윤지성이라면 백구가 자신에게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김한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백구는 김한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반겼어요. 백구야, 오늘 원래 주인을 만나게 될 거야. 아저씨가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해. 김한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쯤 병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고급 양복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김한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분명 투자 설명회에서 봤던 그 윤지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남자가 정미라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김한수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김한수도 윤지성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서로 어디선가 본 얼굴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백구를 구조해 주신 김한수님이세요. 정미라가 소개했습니다. 윤지성은 김한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치료비도 부담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김한수는 윤지성을 보며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 그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혹시 2020년쯤에 자동 매매 투자하신 적 있으세요? 김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요? 김한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도 그때 투자했거든요. 고수익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라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백구를 데려왔어요. 백구 여기 있어요. 정말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백구는 윤지성을 보더니 주저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김한수 뒤로 숨으려고 했어요. 윤지성은 그런 백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백구야. 이상하네요. 보통 개들은 원래 주인을 보면 좋아하는데. 정미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김한수도 백구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윤지성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5챕터 검은 양복의 남자. 윤지성은 백구가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김한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개가 윤지성 씨 개가 맞나요? 김한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제 개죠. 윤지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밀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인계 절차를 진행할게요. 치료비는 180만 원인데 김한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윤지성은 김한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치료비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한수가 손을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윤지성이 정말 백구의 주인이라면 왜 걔가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윤지성은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김한수 뒤로 숨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집에 가자. 윤지성이 목줄을 꺼내며 말했어요. 백구는 목줄을 보자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한수는 백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원래 주인이니까 따라가야지. 하지만 김한수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정이 들 줄 몰랐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윤지성이 백구의 목줄을 잡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김한수를 돌아봤습니다. 그 모습에 김한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윤지성은 김한수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치료비도 드려야 하고. 김한수는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줬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김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윤지성이 백구를 잘 돌봐줄까 걱정되기도 했고 그 투자 사기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한수님, 큰일 났어요. 백구가 없어졌대요. 김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성 씨가 방금 전화했는데 어젯밤에 백구가 집에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김한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지성 씨 말로는 밤에 문을 열어뒀는데 없어졌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김한수가 물었습니다. 어제 백구 반응도 그렇고 윤지성 씨도 뭔가 어색했거든요. 정말 자기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백구가 들어왔습니다. 털이 젖어 있고 지쳐 보였지만 김한수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백구야. 김한수가 반가워하며 백구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집에서 여기까지 꽤 멀 텐데. 정미라가 신기해했어요. 백구는 김한수 품에서 안정을 찾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곧이어 윤지성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역시 여기 있었군요. 어젯밤부터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백구는 윤지성을 보자 다시 김한수 뒤로 숨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걔가 주인을 이렇게 피할 리가 없는데. 정미라가 의아해했어요. 윤지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한수는 백구의 목 주변을 살펴보다가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목걸이 안쪽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한수가 쪽지를 펼쳐보니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마이너스 지성. 김한수는 그 쪽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지성도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미라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김한수가 윤지성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윤지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었군요. 정미라가 말했어요. 윤지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이 개는 제가 키우던 개가 아니에요. 김한수와 정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윤지성을 바라봤어요. 그럼 마이크로칩은 왜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김한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윤지성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한수님의 아들입니다. 6챕터 숨겨진 진실. 김한수는 윤지성의 말을 듣고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정미라도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병원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윤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저는 윤지성이 아니라 김지성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쓰지 않고 어머니 성을 써왔어요. 김한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 같은 아들을. 김한수가 당황하며 말하다가 멈췄어요. 문득 20여 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젊은 시절 잠깐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임신 사실을 알고도 책임지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윤미숙이에요. 지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한수는 그 이름을 듣고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이름이었거든요. 미숙이가, 정말 미숙이가 내 어머니야? 김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이야기만 하시면서 사셨어요. 김한수라는 이름을 잊은 적이 없으셨거든요. 정미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에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한수와 지성만 남겨진 진료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백구는 어떻게 된 거야? 김한수가 힘겹게 물었어요. 지성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던 개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하셔서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미숙이가 언제 돌아가셨어? 김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작년 봄이에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름만 부르셨어요. 지성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여 년 동안 자신을 기다렸던 여자와 자신의 존재도 모르고 자라났을 아들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왜? 김한수가 물었어요. 지성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외로웠어요. 백구만이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그 고수익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고수익을 안다고? 김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성은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수익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백구를 이용해서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넘어갔어요. 김한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백구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계획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아버지가 도와주시게 만들려고. 죄송해요. 김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 기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백구가 자신과 아들을 이어준 매개체라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셔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구에게 편지를 달아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성이 말했어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말이죠. 김한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놈이 우리를 이어준 거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지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한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여 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으니까요. 지성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때 미숙이한테 그리고 너한테 너무 못했다. 김한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지성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미라가 조용히 들어와서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백구가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준 거군요. 김한수와 지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고수익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을 꾸민 거죠? 정미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성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7챕터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지성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나머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고수익이라는 사람은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 상사였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부탁했었거든요. 김한수는 조용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고수익이 말하길 아버지를 찾아주는 대신 자동매매 투자해서 아버지가 잃은 돈을 되찾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 김한수가 물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아버지께 더 큰 투자를 받아내겠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면 감정적으로 이용하기 쉽다고 생각했나 봐요. 김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나쁜 놈이 우리 부자 관계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야? 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정미라는 이 모든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지금 고수익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지성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때 김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바로 고수익이었어요. 김한수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김한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냐? 혹시 윤지성이라는 사람 만나셨죠?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고수익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김한수는 지성을 바라보며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 아들이에요. 재미있지 않나요?
당신이 구한 게도 사실은 다 계획된 일이었고요. 고수익이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 김한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 재미있는 제안을 해드릴게요. 아들을 위해서 투자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번엔 확실히 성공시켜 드릴게요. 지성이 전화기를 빼앗으며 소리쳤어요. 고수익, 그만해요.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전화 너머에서 고수익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지성이구나. 계획이 틀어졌네. 괜찮아. 난 시간이 많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 고수익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으니 감정적으로 이용할 방법은 많거든. 김한수가 전화기를 다시 가져와서 말했어요. 고수익, 내 말 잘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성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 사람 말에 넘어가서. 김한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성아, 고개 들어. 내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께 피해를. 아니다. 오히려 고마워. 김한수가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백구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말이야.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어요. 마치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지성아, 이제부터는 아버지랑 같이 살자. 김한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속였는데 상관없어. 어차피 늦게라도 만났잖아. 앞으로 시간이 많아. 지성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20여 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김한수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어요. 아버지도 사랑한다, 지성아. 그날부터 김한수는 지성과 백구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성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고수익의 방해도 있었지만 부자가 힘을 합치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을 이어준 은인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김한수와 지성은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새 가족이었거든요. 정미라도 종종 집에 놀러 와서 백구의 건강을 체크해 주었어요. 백구가 정말 복 많은 개네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 주다니. 정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8챕터 함께 걷는 봄날. 봄이 찾아온 어느 날, 김한수는 지성과 백구와 함께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석 달 전 백구가 쓰러져 있던 바로 그 횡단보도 앞에서 세 가족은 잠시 멈춰 섰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지성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를 기억하는 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봤어요. 김한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혼자였을 거야. 요즘 김한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지성과 함께 백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함께 차린 작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백구 카페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곳은 유기동물 보호에도 힘쓰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카페 한쪽에는 임시보호 중인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있었고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한수와 지성의 이야기를 들은 정미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입양 문의가 몇 건 들어왔어요. 지성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한 마리라도 더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어. 김한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백구는 이제 카페의 대표격인 치료견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분들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백구와 시간을 보내며 위로를 받곤 했어요. 백구는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듯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정말 특별한 개 같아요.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김한수는 그런 백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수익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한수와 지성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대신 고수익의 사기 행각을 경찰에 신고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악한 일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정미라는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동물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었어요. 그리고 김한수와 지성의 가족 같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백구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가족이 만들어졌네요. 어느 일요일 오후 김한수는 지성과 백구와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아내 앞에서 김한수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만났어. 정말 의젓하게 잘 자랐더라고. 그리고 백구라는 개도 있어. 이 개가 우리를 이어줬어. 김한수가 아내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성도 처음 만나는 아버지의 아내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들 지성입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려요. 백구도 얌전히 앉아서 묘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한수는 지성에게 물었어요. 지성아, 후회하지 않니? 이렇게 아버지랑 사는 거 말이야. 지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인걸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한수는 백구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부담이라니. 오히려 너무 고마워.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날 밤 김한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로 백구를 만난 지 정확히 100일이 되었다.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들을 만나게 해주고 새로운 삶의 목표도 생겼다.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김한수는 평소처럼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백구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김한수의 얼굴을 핥았어요. 지성도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 새로 입양될 강아지들 있어요. 좋은 가족 만나게 해줘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족은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며 김한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신기하다. 언제 어떤 만남이 인생을 바꿀지 모르는 거구나. 백구처럼 작은 존재라도 말이야.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벌써 몇 명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강아지 입양을 희망하는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그들에게 백구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람과 동물의 인연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만나게 되거든요. 김한수의 말에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 부부는 작은 믹스견 한 마리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김한수와 지성은 기쁜 마음으로 입양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해가 지는 저녁, 김한수는 지성과 백구와 함께 카페 앞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김한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저도 정말 행복해요. 지성이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한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해줘서 앞으로도 우리 가족으로 계속 함께 살자. 백구는 김한수의 손을 하드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세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김한수와 백구, 그리고 지성의 따뜻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